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 10일 앙카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가자지구 재건과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다가오는 시기에 인도네시아와 함께 팔레스타인 재건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방위산업, 보건의료, 에너지, 식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 규모를 미화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이익에 기반한 균형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문화, 재난 대응, 비상대책, 통신 분야에 관한 다수의 약정서에도 서명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튀르키예 국회를 방문해 양국 간의 오랜 우호 관계를 강조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어 튀르키예와 함께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보호하고 가자지구 내 인권 범죄에도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팔레스타인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일환으로 가자지구 전쟁으로 발생한 부상자와 고아 등 난민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 9일 중동 순방에 앞서 성명을 통해 이들이 완전히 회복하고 가자지구가 안전해질 때까지 인도네시아에 임시로 체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1차 수용 규모를 약 1,000명으로 추산하며 이를 위한 수송기 투입 준비와 외교부의 신속한 협의를 지시했습니다. 이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팔레스타인인의 안전과 독립을 지지하는 인도네시아의 의지가 정부를 행동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대다수인 국가로 오래전부터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지해왔으며 이스라엘과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 이후에도 인도네시아는 가자지구 내 병원을 운영하며 인도적 활동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은 현재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튀르키예, 이집트, 카타르, 요르단 등 5개국을 방문하는 순방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팔레스타인 관련 국제 공조와 인도네시아의 중재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향후 관세 정책의 최종 확정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리 무랴니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가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32% 관세를 부과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10%의 일괄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와 기업 환경 개선을 제안하며 협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외에도 중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인도네시아의 수출 및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석탄과 니켈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성장이 4.7% 수준까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은 인도네시아가 상대적으로 미국 수출 비중이 낮고 내수 중심의 성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관세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세계 경기 둔화가 전반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예의주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전자변형 콩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는 핵심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식품청 아리프 청장은 국내 생산량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GMO 종자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제개혁센터의 엘리자 마르디안 연구원은 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 보장, 기술 향상, 유통 구조 개선이라며 GMO보다 품종 개량 등 다른 대안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연간 통생산량은 약 17만 톤에 불과하며 수요는 270만 톤을 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경제 전문가는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이 이미 GMO에 필적하는 고수화 품종을 개발한 바 있다며 정부는 농가 지원책과 유인책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콩 재배 농가는 부족하고 낮은 수익성 때문에 재배를 거리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농민연합도 GMO 없이도 고품질 품종으로 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수입 종자보다 국산 품종이 해충 피해도 적고 가격 보호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술보다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그룹이 리포그룹의 금융계열사 3곳을 인수하며 현재 금융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리포그룹은 은행, 유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진 인도네시아 대표 기업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 하나는 전략적 협력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매체 인포그래픽은 보도를 통해 하나그룹이 리포손해보험, 시피타다나증권, 노부은행 등 금융계열사를 인수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안정적인 성장세와 미래 잠재력을 반영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양그룹은 2022년 전략적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인수는 이를 실질적인 협력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리포그룹은 금융부문 소유권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구조조정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하나그룹은 인수 이후 현지 네트워크 확대와 고객 기반 확보를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현지 금융권에서는 하나그룹의 이번 인수가 동남아 금융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미포그룹과의 다방면 협력을 통해 금융 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의 주포로 활약했던 인도네시아 메가 선수가 V리그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지난 9일 구단과 에이전트에 따르면 메가 선수는 정관장의 재계약 제안을 고사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메가는 V리그 첫 해인 2024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이자 리그 득점 7위에 오르며 정관장을 13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으로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에는 정규리그 득점 3위, 공격 성공률 1위를 포함해 주요 공격 부문에서 순위에 오르며 팀을 정규리그 3위에 올려놓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메가는 2승 1패로 현대건설을 꺾고 정관장의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돌보고자 하는 효심 때문에 재계약을 포기하게 됐으며 현재는 인도네시아 자국 리그나 동남아시아 리그 진출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이전트 측은 정관장에서의 인연은 메가 선수에게도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전하며 따뜻한 날씨와 짧은 시즌의 리그에서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메가 선수는 아직 새로운 소속팀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